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 시장 참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시황 자체로만을 뭐 시장을 판단하기는 참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시장의 주제를 뭐 말 그대로 시황으로 판단하기 참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말로 일단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그만큼 뭐 시장이 말 그대로 돈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흐름을 뭐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던 로봇 섹터가 여기서 한 번 더 주말에 나온 뭐 현대차 그룹주, 예, 사실상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이었죠. 현대차가 국내에 120조 원을 투자해서 2030년도까지 로봇과 AI 뭐 자율주행에 투자한다라는 말이 재부각이 되면서 뭐 TF 팀을 조만간 구성하겠다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로봇주들이 엄청난 또 상승을 추가로 또 보여주는 흐름도 좀 보여줬고, 제주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불었는데 시세는 에코프로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재료로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돼라는 사실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게 오늘 에코프로의 상승이었는데, 이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간 거죠. 업황, 그 다음에 뭐 밸류에이션, 그리고 뭐 실적, 지금 뭐 구간에서 뭐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뭐 가면 가는 거고, 꿈이 크니까 미래 로봇을 할 거니까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뭐 결국 뭐 로봇으로 가서 배터리는 무조건 들어가니까 우리가 다 하니까, 이런 개념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나는 5일선을 이탈하면 뭐 주의를 하겠어, 혹은 3일선을 기준으로 잡겠어, 5일선을 기준으로 잡겠어, 혹은 특정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확실히 주의하고 보겠다라는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은 시장을 바라봐야 될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목군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올라왔던 뭐 로켓 헬스케어라든지 프로티나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비슷하죠. 다 각각의 5일선이라든지 3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우상하고 마지막에 피날레를 치고 나서 사실상 이 상승의 각도를 거의 90도 직각으로 만든 이후에 떨어졌을 때는 브레이크 없이 빠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의 흐름을 내가 안 잡을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을 때는요, 이 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매매할 때 다 수익을 낼 것 같지만은 비중이 잘 안 들어가요. 굉장히 높을 때는 정배 혹은 시가 혹은 눌림에서 비중이 들어가고 장중 매매에서 비중이 잘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비중을 너무 높다 생각했을 때는 비중 많이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비중을 넣는 게 아니라 핵심 지지 라인을 돌파하는 그 순간에 비중을 때리던지, 아니면 의미 있는 구간을 지지하고 올라왔을 때 비중을 때리고 위에 올라왔을 때 조금씩 불타기 하면서 비중을 늘려가지, 아주 높은 구간에서는 비중을 점점 줄여가면서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의 종목군들이 참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이 참 많다 라는 생각을 최근 많이 합니다. 제약바이오가 작살나기 전에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더 이상 제약바이오 종목 안에서 스윙으로 볼만한 종목이 전혀 없다. 그런 게 참 어려운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로봇 종목군들은 현대차의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한 번 더 릴레이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종목군이 좀 과열로 많이 시닫고 있다. 혹은 로봇의 종목군들이 또 많잖아요. 그동안 못 갔던 종목 안에서 또 급등락을 하고 있죠. 그동안 뭐 SBB 테크 뭐 감속해서 좀 못 갔던 종목이라든지, 이렌시스 좀 못 갔던 종목이 오늘 추가로 좀 올라왔다든지, 감속 기조에서 종목이 올라오고,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던 액츄레이터 종목군들 좀 쉬는 흐름을 보였던 것처럼 이렇게 약간의 순서를 좀 가지고 또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시장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또 시간이 또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황으로 판단하기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수가 돈의 논리로 움직이는 흐름이고요. 에코프로 채널 상단, 돈의 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바이오 하락 전환, 그것도 사실은 이유 없이 빠졌다. 원전 급락, 이것도 수급의 문제다.
제가 볼 때는 모두 다 결과론적으로 정상화가 될 겁니다. 지금은 약간 시장이 뒤죽박죽인데요. 급락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막 폭등한다고 해서 쫓아서면 또 안 되는 것 같고, 급락한다라고 해서 추격 매도해도 또 안 되는 시장.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2차전지가 막 폭등을 하죠. 종가까지. 종가에 종배한다라고 2차전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2차전지가 이렇게 제약바이오 이렇게 급락하니까 무서워서 다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사야지를 제약바이오를 고민해야 되고 2차전지를 어떻게 던져버릴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며 원전도 이렇게 빠져야 되는 이슈였나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의 구간에서는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왜? 시장이 연속성이 없으니까요. 연속성이 없으니까.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장중 한때 코스닥 장중 내내죠. 코스닥 하락 종수 1000개 이상 유지가 됐고 코스닥도 하락 종수가 많은 상태에서 뭐 코스피는 장 막판에 다들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가 ADR 미국 상장 이슈를 뭐 다시 갑자기 막 이렇게 뭐 텔레그램 블로그 뭐 할 거 없이 막 찌라시가 엄청나게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폭등을 하는데 참 의아하게 좀 올라왔던 것 같고, 근데 그 시간대에 사실 ADR 뿐만 아니라 대만의 나냐라든지 이 레거시 쪽에 종목군들이 다 폭등이었어요. 8% 9%. 왜?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러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문제였던 거죠. 이것도 수급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글로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모든 게 다 올라가는데 대한민국의 종목만 안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가 좀 올라갔다라고 보여주고, 소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올라가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수급의 문제예요. 요즘의 시장은 수급이 좀 뭔가 좀 이상해서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저지간 최근에 뭐 현대차 그룹주가 올라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2차전지 대형주들도 대거 올라왔죠. 엔솔도 시총 100조를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SK하이닉스가 종가에 5.5% 마감을 하면서 코스피가 다시 4150포인트 직전 고점인 4200포인트에 근접하면서 올라왔고, 코스닥은 장중에 마이너스권까지 내려갔다가 오후장에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더 올라오면서 어찌됐든 플러스로 마감을 해 주었는데, 이쪽은 참 지금 애매하게 가는 것 같아요. 애매하게. 아무튼 오늘 뭐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열일했던 시장입니다. 코스닥 3,800억 들어왔는데 에코프로 형제에 3,800억 다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일부 사고 뭐 알테오제는 좀 오늘 아쉬움이 좀 많았고, 알테오젠을 제외한 코스닥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 ABL이라든지 리가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뭐 좀 마감이 되었다 정도로 시장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미증시 볼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 매크로 환경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돈의 힘으로 수급의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는 연말의 시장의 상황에 기관이나 외인들도 흔히 말하는 부크로징이라고 하죠. 뭐 펀드든 뭐 이렇게 해서 연말에 이제 돈을 뭐 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혹은 만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니까 일정 부분 매도를 해야 되고, 또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에 주식을 넣어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한쪽을 다 던져버리고 또 하나의 부분이 이 펀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쪽은 추가라고 또 올리면서 수익률 맞추기 게임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따 그런 시점에서 많이 움직이는데, 여기에 이제 보통은 12월 달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좀 있으면서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의 차익 매물이 또 나오고요. 또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 1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공매도 청산하고 싶은 분위기도 있죠. 공매도 청산하고 다시 그 청산하는 과정 속에 선물로 드리븐하고 하는 이 전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복합적으로 지금 막 시장에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올라오는 과정 속에 소외받았던 쪽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참 시장이 어질어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도 시장이 참 현란했죠. 로봇 쪽은 요즘 계속 좋았고 끊임없이 5일선을 타고 폭등과 눌림을 하면서 올라왔고,
의료 A잡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꺾여버렸고 제약바이오는 알테가 코스닥 지수가 좋아도 어렵더만 금요일날 급락 나오더니 제약 ETF를 건드려버리니 제약바이오 쪽도 다 저구어버린 데다 AMD바이오 이 현상 이후에 오늘 한 15% 급락하면서 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방원 이고 뭐 조방원도 그렇고 뭐 3종 올라서면서 SK하이닉스 약세 가운데 현대차, 포티두나 대표 사임 이후에 오히려 폭등 신고가 나오고 LG 쪽도 올라온 데다 지난 금요일 에코프로 좀 생각외로 강하다니 오늘은 LG엔솔 2조 매출의 한 8%? 그것도 10년간 그럼 연간 한 2조 되나요? 1년에 2천억? 상당히 적죠. 10년짜리 계약이니까 뭐 좌우지간 이런 이슈에 뭐 투심은 좋게 할 수는 있는데 에코프로가 대금을 쓸어가면서 폭등을 했습니다. 이슈가 있었을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죠. 차트의 구간이 너무 좋았어요. 에코프로가 차트의 구간이 너무 좋은 상태에서 시가부터 뭐 한 3분 6분 동안 한 1500억 들어오더니 그 힘에 관성에 붙어가지고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이제 내러티브가 붙는 거죠.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 승인 그로 인한 알테오젠이 빠지면서 코스닥 1, 2 종목에 알테오젠의 빈자리를 차지할 패시브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 알테의 돈만큼 들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죠. 아무튼 이게 내러티브를 만들고 이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보통은 5%가 예전에 룰이었어요. 룰. 저도 이제 셀트리온 때 해봐서 그리고 그 전에도 이런 게 있어 봐서 알지만 5%인데 이 정도 멋있을 정도로 돈이 쏠리는 거 보면서 시장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폭락한 바이오도 이유가 없습니다. 폭등한 에코프로도 명분이 좀 약해요. 지금은 돈으로 올리고 돈으로 내려가는 시장이라는 설명이 저는 합리적이다 생각합니다. 연말 시장은요, 과거에는 대주주양도세로 인한 자주 급등락도 심했는데 이번은 특히 코스닥 활성화에 로봇 죽을 자리에서 부활하면서 더 가고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승인 명분 삼아 2차 전지를 올리는 변칙이 나오지를 않나 변화무쌍하다 설명드립니다. 일단 다시 돌아가 미증시는 지속 우상향 반도체 시장 좋고요. AI 투자가 좋아 그쪽이 계속 시장 끌고 가는 합리적인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 앞으로 오라클, 브로드컴 실적마다 시장 흐름이 약간씩은 움직이겠으나 반도체 특별히 빠지고 그런 거 없을 듯 합니다. FOMC 금리 인하 가능성 높은데 코멘트가 중요하다 정도로 생각이 드네요. 금리 인하는 확정적 그 이후에 이 속도 조절 뭐 이런 발언에 시장은 약간 흔들릴 수도 있다. 왜? 지수가 미증시가 다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FOMC가 곧 하락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시장 보수적으로 좀 볼 생각입니다. 국장은 이 모든 상 사실 최근에는 중요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대신 속된 말로 막 지랄 맞은 시장 흐름 같아요. 아마 지난 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실적과 방향성은 수렴한다라고 최종 판단을 하고 있고 코스닥 활성화는 이번 주 후반에 안 나오면 연말인데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은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을 수 있으나 그게 꼭 전부는 아니고 이 코스닥 판단은 내러티브 꿈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들 종목이 상당히 과열이 돼서 가는 자리라 주의를 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스크래치는 많이 올라간 종목에게는 폭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항상 있어야 돼요. 5일선을 잡든 뭘 하든 아무튼 손절에 대한 기준을 갖고 봐야 되는 게 올라가면서 계속 비중이 커지면 한 방에 굉장히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높아시면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 쉽게 지금 건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상황에서 지금 유동성 폭발하고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트레이딩 잘하면 좋은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점점 버겁다라는 느낌 좀 많이 드네요. 반도체 대만 쪽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후 SK하이닉스 ADR 이슈가 갑자기 이곳저곳 돌더니 마이너스 6%까지 폭등하는 흐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스권 위 21선 돌려놨기 때문에 다시 삼성전자처럼 상단까지 가는지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타 반도체 쪽은 최근에 별반 흐름이 좋지 않아서 보기가 좀 머쓱하다
느낌이 들고, LG엔솔 2조 수주 중저가 배터리 수주 자체는 좋은데 이 정도까지 갈 이슈는 아닙니다. 10일날 나올 이후에 공급망 정책 이슈가 약간은 있습니다. 조금 있는 거 말고는 사실 업황터는 ESS만 존재하고, 유럽에서 한국의 배터리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 예전에는 맥스 한 70%까지 갔다가 지금 한 35, 33% CAT한테 뺏기고, CALB한테, 비아디한테 지금 막 뺏겨가지고 순위 다 밀려났죠. 이런 게 이제 사실 가동률의 문제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가동률이 올라오면 그만큼 또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 주력 시장은 미국인데요. 미국에 배터리 신차가 없어요. 전기차 신차가 없다라는 거, 신차를 다 지원해 버렸기 때문에 보조금 중단으로 인해서. 그리고 에코프로의 지금 급반등 좋습니다. 수급 너무나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이 니켈 관련된 인도네시아 사업에서 일회성 수익이 지금 잡혀 있었잖아요. 3분기에 회사에서 인정한 일회성 수익, 즉 지분 매입에 의한, 그러니까 지분을 사서 그에 따른 지금 게 다음 달까지 이제 아마 들어갈 건데, 회계상의 이익이다 보니까 실적으로 이게 끝나면 이익이 안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땡겨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지켰을 때 지금 땡기고, 지금 공매도 쇼커버 시키고 하면서 딱 좋은 구간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 달려가면 좋겠다 싶네요. 많이 올라서 한 15만원 가면 많이 물려있는 사람들 좀 탈출도 하고, 또 다시 밀려가지고 내려와서 다시 이제 뭐 재정비 할 수 있는 시간을 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일단은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지금 당장 가기에는 좀 버겁다 이거죠. 좀 버겁다 이거고, 아무튼 이런 흐름에 나왔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사실 오늘 LG엔솔이 수주에서 올라갔다면 당연히 뭐 LNF나 포스코 퓨처엠이 가야 되는데, 에코프로 BM이 갔다라는 것은 그냥 합리적으로 공매도의 셔커버의 콜라보,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승에 대한 패시브 기대감이 주요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코스닥 150에 패시브로 이제 분산이 되죠. 알테오젠이 지금 4천억 정도 코스닥에서 물량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4천억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율이 지금 각각 3%대니까 6%잖아요. 6%면 4천억에 6%면 얼마입니까? 이걸 계산하면 돼요. 많아야 300억인데, 많아야 300억인데 시가총액을 2조씩 올려놨다, 2조 3조씩 올려놨다. 재밌어요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오늘 막판에 이 스페셜티 케미칼까지 올리는 흐름 봤을 때는 노보세 내러티브를 더해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증권 리포트 저도 아침에 봤습니다. 하나증권 리포트 아침에 보면서 뭐 에코프로 돌파갭 나올 것 같은데 정도는 느꼈는데, 하나증권 리포트로 상승했다, 이것도 참 뉴스들을 오늘 보면서 참 재밌었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뉴스들이 다 뭐 증권가, 호평의 증권가 이런 리포트는 그 내용이 아닌데 빠질 거니까 빠지면 살아나는데 왜 그게 올랐다라고 리포트 때문에, 이런 거 보면서 시장에 확실히 돈으로 올랐구나, 이 생각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엔 될 거예요. 저도 전고체는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I 아직도 들고 있고요. 미국의 전고체 기업을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내려와서 안 샀습니다. 안 내려와서 퀀텀 스케이프 보고 있고, 솔리드 파워 보고 있습니다. 중고체 종목군들 살려고 보고 있는데 안 내려와서 안 샀어요. 국내는 그냥 안 사고 싶어서 안 사고, 안 사고 싶어서 안 사고 미국 주식 살라고 차라리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아니면 미국 주식. 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임시총회에서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승인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이제 Q&A에서 좋은 내용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이야기 관련해서 급할 거 없다, 1주 내에 꼭 안 나와도 우리는 손해 보면서 할 필요가 없다. 과거에는 키토르다 SC가 이렇게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의뢰 입장일 수도 있지만 지금 갑의 입장에서 하는 거고, 비판원들이 다 원한다. ADC도 다 SC로 오려고 한다. 산도즈 쪽은 향후 1, 2년 이후에 회사의 캐시카우가 될 것이다.
키트로다 있는데 산토주도 캐시카우가 될 거라고 합니다. 에너투는요. 그러면 지금의 24조 여기서 더 떨어진다 한들 20조로 치고 안 사야 되겠습니까? 사도 된다라고 봅니다. 네, 사도 된다라고 봐요. 특허에 관련된 이슈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로 지금 제약바이오가 빠지는데 지금 제약바이오에 좋은 종목군들이 많죠. 당연히 이제 뭐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고 하는 구간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팩트를 알고 가자고요. 올해 바이오가 여러분들 버블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만큼 올해 우리나라의 기술 이전 규모만 10조가 넘게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허가가 나온 기업도 렉자라가 올해 나왔나? 작년에 나왔나요? 아직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아무튼 렉자라와 키트로다 두 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대단한 업적을 만드는 회사고요. 빅파마에서 직접 지분 투자도 나왔잖아요. ABL 바이오에 그 정도로 많이 레벨업을 시켜놓고 이런 게 증명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들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 내려오면 잘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쪽은 좋은 이슈가 지속되는 것은 팩트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도 팩트입니다. 속도 조절 정도는 필요한데 계속 호재가 연속되니 과열로 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주종면 로봇 쪽은 좋은 기회로 봐야 된다. 꿈이 커서 그렇다. 그리고 원전 쪽 금요일날 뭐 저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 오늘 아침에 BHI 손절했습니다. 예, 손절하고 뭐 추가 매수하고 그것까지 해서 다 손절로 그냥 마감을 좀 쳐버렸는데 오늘 이딴 식으로 뺄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시작부터 빠지고 나서 반등을 못하는 상황이다. 내가 단기로 들어갔으면 잘라내고 후위를 도모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높은 구간에서 로봇주가 계속 올라갔는데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빠졌어요. 5% 빠졌어. 추가 매수했어. 10% 빠져서 추가 매수했어. 그 다음날 또 10% 빠졌어요. 비중이 더 크게 또 들어갔어. 한 번 더 빠져봐요. 거기에서 사람은 미치고 거기에서 사람은 깡통을 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기준점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손절할 필요가 없으려면 아싸리 싼 금액에 사서 나는 계속 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손절할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비싼 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원전에 대한 생각은 지난주 금요일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의 원전의 하락은 이런 거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원전 관련된 종목이 올라왔을 때도 폴란드 쪽에서 좌초됐다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던 것은 젠슨왕의 SMR 발언, 그 다음에 러트닉의 발언, 김정한의 발언 등이 다 있었기 때문에 원전이 올라왔던 건데 폴란드 이슈를 오늘 다시 붙여서 빠졌다라는 것은 때가 되면 다시 원전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첫 삽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원전을 제일 많이 지을 거는 미국이기 때문에 관련된 밸류체인들 계속 갈 수 있다. 내년에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봐야 되고 오늘은 특히 코스닥 시장의 블랙홀인 에코프로에서 모든 시장의 자금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12월 10일 날 국민성장펀드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국민성장펀드 이번에 핵심은 뭡니까? 네, 직접 투자예요. 직접 투자. 그리고 50조는 전력 인프라나 AI에 대한 인프라에 투자를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정말 많이 지을 거고 미국도 많이 지을 거예요. 전력 인프라 쪽은 주중시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게 맞겠죠.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상한가 종목 몇 개 좀 볼까요? 뭐 지수 빼고. 자, 바이젠셀. 참 이거 끼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뭐 이런 구간까지는 매매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매매를 못했네요. 뭐 여기도 벌써 점상간 구간에서부터 3배 올랐는데 어마무시합니다. 바이젠셀은 계속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완전 이것도 끼가 다분한 것 같고 현대약품 탈모 관련된 이 지금 신약 나온 거에 유통을 담당하게 되었죠. 거래처가 탈모 신약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연속 급등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급등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약품. 자, 그리고 오늘
저한테 아픔을 줬던 게 BHI인데 이런 거 먼저 좀 볼게요. BHI 원전 BHI인데 어제 사실 좀 매매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뭐 여기에서 뭐 다는 안 팔고 일부 좀 남겼다가 이렇게 좀 추가 매수하고 떨어질 때 사고 왔다가 최저점에서 일단은 손절을 했습니다. 좀 타격감 있게 좀 맞았고요. 근데 나중에 원전은 또 떨어지면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기분 나쁜 하락이죠.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수급에 의한 종목이 이렇게 올렸다가 한 번에 빼버리면 어떻게 보면 뭐 쓰리봉 맞고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누적 수주 잔고랑 원전 이슈를 감안한다면 다시 기회를 노려봐야 될 것 같고 뭐 투자 에너빌리티는 무거워서 잘 못 갈 거라고 생각은 좀 했었고 현대건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 정도로 좀 보겠습니다.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전력인프라 그냥 뭐 고만고만 하고요. 뭐 LS 등등도 있는데 일단 뭐 일진전기 중소형주 안에서 일진전기 산일전기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잘 봐야죠. 뭐 이때 파동에서 얼마나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보고 뭐 대한전선까지도 하단에서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인프라는. 그래서 원전과 전력인프라 끝난 것은 아닌데 오늘 다름 아닌 에코프로의 이 어마무시한 수급에 의해서 시장의 판가름이 났죠. 사실 이때도 굉장히 강력한 파동에 의해서 올라왔습니다. 3분기에 니켈 관련해서 뭐 그 홀적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날아가게 되었었는데요. 뭐 이때 이제 거래대금 보면 뭐 2조가 들어오고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이제 상장하고 뭐 이때 바닥에서 나왔던 거래량과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거래가 동반되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래량도 맞았습니다. 일단 월봉 기준에서 종목을 좀 볼게요. 월봉 기준에서 올라오게 되면 여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라와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를 만들었던 넥라인 구간이 이제 맞나? 이게 12만 1,000원에서 12만 7천원 정도 언저리 되니까 맥스 잡고 13만원까지는 뭐 갈 수도 있겠다 정도로만 그냥 생각을 할게요. 그냥 12만 7천원 정도, 12만 4천원 정도가 좀 비교적 강한 저항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간다라면 그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많이 물렸던 사람은 또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맥스는 그 정도로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이 밀리면서 여기 물린 사람이 뭐 지금까지 버텼겠습니까? 다 손 털고 나왔지. 에코프로 BM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데 혹시 몰라요. 혹시 모르는 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도 좋아가지고 뭐 넘어가는 거 실적 좋고 싸서 넘어가는 거 인정은 하겠는데 얘가 또 현대차처럼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가봐야 알지. 왜냐면 그 전에 이제 현대 계열에서 종목군으로 보면 현대 모비스가 먼저 돌파하고 그 다음날 현대 오토 하고 그 다음 모비스 가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여기서 돌파를 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랑 지금 에코프로네랑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섣불리 뭐 이렇게 하라 뭐 해라라고 말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매수 의견이라든지 이거는 딱히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내러티브죠.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 로봇에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국민성장 펀드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정책적 기대감 등이 다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꿈으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뭐 의미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양도 그렇게 갔는데요. 뭐 금양도 뭐 꿈으로 가면 10조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다 갔는데 그래서 사실은 시장은 항상 비합리적이고 수급이 전부일 때도 있기 때문에 뭐 인정하고 봐야죠. 인정하고 오늘 로봇주 아침에 이제 현대차가 신고가 돌파하고 위에까지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좀 밀렸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미 있게 올라온 거라 뭐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밀려서 다시 올라간다든지 현대 오토에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의미 있는 신고가가 나와서 현대차랑 현대오토에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슈어 소프트테크가 오늘은 종가 고가로 마감이 됐는데, 저도 슈어는 좀 매매를 오늘 했던 것 같아요. 슈어는 뭐 윗구간에서 이때 이제 돌파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분할로 일단은 잘못 가길래 샀고, 여기서 다시 물량 좀 모아가지고 반 팔고 동시호가에서 지금 다 팔았는데, 이게 매도가 좀 안 찍히네요. 많이나 이거 한 2% 정도 수익으로 팔았나. 약간 이제 100% 돌파가 된 게 아니어서 내일 혹여나 아침에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 고점 맞고 떨어지는지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주들은 기존의 로보티즈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는데, 최근에 보면 뭐 SBB테크라든지 후발로 뭐 DIC도 뭐 지금은 각도를 보세요. 각도 다른 게 아니라 신고가를 넘겨놓고 사상 최고가를 넘겨놓고 이 위에서 1400원을 넘겨놓고 난 이 위에서의 각도가 수직으로 섰다라는 거. 각도가 수직이죠. 수직 90도로 지금 올라가게 되면, 보통 이렇게 90도로 올라가게 되면 더 갈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파장이 항상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까요? 조선으로 좀 빗대긴 좀 어려운데, 다른 애들 잘 가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몰라요. 올라올 때는 모르는데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게 꺾일 때 갑자기 이제 5일선이 깨지죠. 이런 식으로 5일선을 깨지면 쭈르륵 내려버릴 수가 있다고. 근데 대장주는 5일선이 이렇게 꺾여서 쭈르륵 내려와도 뭐 반등은 해주는데, 그 이하권의 종목은 반등도 못한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올라오는 종목군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뭐 적게 올랐습니까? 이렇게 보면 뭐 다 수직으로 올라오지. 근데 이게 종목군들을 다 올라오는 건 다 수직으로 올라오죠. 근데 의미 있는 구간이 깨졌을 때 생각보다 하락의 아픔이 굉장히 깊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유념하고 명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로 넘어가서 뭐 알테오젠 좀 빠졌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더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온다라는 생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라인을 좀 바꿔보죠.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엔벨로프 하단을 넘어오면 이 하단에서 회복하는 순간부터 가기 때문에, 지금 하단이잖아요. 여기에서 이거 회복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올라갈 거예요.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일 것 같고, 뭐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는 이 엔발 하단에 내려오는지 종목군들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D&D 파마텍 무증 이후에 이제 물량 나면 좀 빠지는데요. 하단이면 저는 78,000원에서 68,000원 사이 정도 지금 고민해 볼 것 같고요. 뭐 펩트론도 이미 이 구간에서 균적 반등 다 줬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인베는 지금 뭐 강한 흐름이라 여기는 볼 거 없고요. 뭐 한올바이오 파마는 내년에 관심을 갖는데, 이런 종목이 만약에 뭐 시장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진다,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ABL 바이오는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코스닥 나중에 알테오젠이 없는 자리에서 시총 3위 해야 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21선이 일시적으로 깨져서 15만원 근처 내려오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보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뭐 철저하게 로봇, 2차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가 순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급등락하는 종목군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모든 종목을 다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심축은 똑바로 생각을 하고 보고 있으면, 네, 지금 시장도 무난하게 잘 대응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